고조선 과학이 고조선을 넣어온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는데, 이 단군조선이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기원전 2333년 전에 요임금 즉위 25년 무진년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문제 2000년이면 4333년 아니에요. 그럼 수학으로 따르면 반내림을 해서 4000년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500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시비거리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이러는 얘기였는데, 이것도 삼국유사가 이련순 스님이 13세기 말에 편찬한데 단군이 처음 나와요. 근데 너무 늦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한 3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 옛날에 오는데 야, 너 가봤어?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참 없는 거죠. 그래갖고 이 단군에 대해 갖고 얘기를 할 때에 뭐느냐면, 예전에 뭐 여기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각 학교에 단군상을 보내니까 이건 미신이다 그래갖고 단군상에 목을 똑똑 자르고 그랬어요. 그게 아마 큰 사건 되고, 그 다음에 그 연보연이 단군 그 사당을 만든다고 그랬다 잘렸죠. 이런 사건으로 해갖고 한 이유가 강력하게들 반대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2006년도 판에 그게 뭐가 문제였었느냐 하는 것이, 이 뒤에 여기에서 보시면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가로 열고 기원전 2333 가로 닫고입니다. 여기에서 건국하였다고 한다라는 거는 카더라입니다. 그 카더라를 이 역사로 가리킬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게 잘리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2007년 3월 1일 판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똑같은데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가로 열고 기원전 2333 가로 닫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국하였다 고한다 해서 고한다 석자를 뺀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 있는 거는 국어 공부 뭐 괜히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말썽이 많았었는데도 예전에는 있는데, 이와 같이 결정적으로 건국하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데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화에서 역사로 이거에서 과학이 완벽하게 이 증거를 대줬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저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얘기를 하죠. 과학이 고조선을 밝히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국가 성립의 증거가 있는가, 4300년 전에 증거가 있느냐가 가장 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가 있다면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보면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이 노란색이 동이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비족이족 맞는데, 우리가 뭐 동이족이 모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이족이라고 볼 때 대충 고인돌이라든가 비파영동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토기라든가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이 형태들이 발견되는 데를 대충적으로 우리 동이족의 근거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라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쭈르륵 하는데, 그것이 여기서 보시면 이 저쪽에 갖고 요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동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국가 성립의 증거가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증거들을 한번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고인돌입니다. 그 고인돌을 옛날에는 돌멩이인 줄 알고 발길이나 뻥뻥 차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5만 개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80에서 90%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인돌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10만 개 정도가 되는데 다 없어서 저건
지금 확인된 게 그런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고인돌이 왜 중요하냐? 고인돌은 국가의 개연성,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청동기로 이 고인돌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인돌에서 우리나라 청동기도 나오고 하는데 고인돌이 오래돼도 그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거를 청동기로 보면 이때서부터 국가가 성립이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을 하는데 그 저 부장품도 발견이 되죠. 그러면 그 인정을 할 때 고인돌이 얼마까지로 올라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고인돌이 이제 처음에는 보시면 이게 북방계입니다. 이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 위로 해갖고 좀 이 길게 해서 고생 박박 해갖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꾀가 나요. 꾀가 나니까 어떡합니까? 요거를 갖다가 다리를 좀 잘라요. 그래서 다리를 자른 게 남방계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쪽에 많은 거. 이건 위는 주요, 저것은 이제 북방계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좀 절약이 되죠. 그랬더니 좀 더 인건비를 절약한 것이 이렇게 갖고 아예 이게 없습니다. 그럼 고인돌이 돌멩이만 되는데 밑에 파보면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입니다. 그리고 고인돌은 반드시 사람이 만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그거야 뭐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거는 대충 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는 고인돌이 국가 성립의 증거가 있는데 대형 고인돌인데 일반적으로 고인돌 1톤당 10명이 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밀양이 언양 고인돌이라든가 화숭의 핑매바위라든가 대형인데 이런 고인돌을 제가 보기에는 한 400톤 정도가 됩니다. 그건 10명이 끌면 4,000명이 끌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장정이죠. 그럼 옛날에 5명씩일 때 이 고인돌을 끌 때 지금도 고인돌을 끌러 갈 때 자기가 벤또 싸갑니까? 고인돌을 만들려고 하면 누군가가 만듭시다 하면 밥은 줘야잖아요. 그럼 그 밥 주는데 개만 줘요. 가서 구경 오는 사람도 있고 다 지금도 보면 그럼 보통 4,000명이라고 그러면 거기다 5인 가지고 2만 명을 그것을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보통. 그러면 2만 명을 밥을 줘야잖아. 벤또로 싸우지를 않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의 큰 틀의 국가 개연성이 뭐 부족 단위도 상당히 큰 거라고 믿어야 뭐 되겠죠. 지금 언양고인돌 지금 현재로는 제가 저기는 고창의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걸로 한 300톤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언양에 있는 고인돌이 훨씬 커서 한 4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걸 좀 그러면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해갖고 좀 한번 하자 그러면서 여기 뭐죠 그래서 예산 좀 달라 그랬더니 아직도 안 주네. 그러니까 저걸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세계 1등입니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거가 되죠. 현재 이거를 어느 정도 그 사이즈가 되는지 우리나라는 하도 많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저 세계 유일의 해준 고인돌도 있습니다. 저기 가서 보면 여기 뭐 가서 보는데 제가 이 길치거든요. 저길 3번 갔는데 첫 번에는 따라가서 가고 2번을 가는데 2번째가 못 찾았습니다. 자, 2번째가 고인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국가 성립의 증거는 성벽입니다. 성벽은 뭐냐? 누군가 지금 하는데 뭔가 성벽은 방어할 게 있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누가 뺏으러 오든지 빌어먹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보호하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매우 놀라운 거 바른 쪽을 보세요. 이 바른 쪽인 밑이 요게 성벽입니다. 이렇게 이게 북한에 이제 있는 건데 성벽인데 요 위에 보이시죠? 이게 고인돌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벽이 쌓아진 다음에 고인돌이 생긴 거죠. 지은 거죠. 그래서 최소한 성벽이 고인돌보다 한 500년 전에 쌓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게 황대성이 300m 좌측에 남았는데 고인돌이 4,500년 전입니다. 당군 시대 정도인데
그러면 성벽이 5,000년 전에 쌓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저게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짱은 뭐 왕이라고 그래도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이야. 다음번은 뭐냐면 별자리 고인돌입니다.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많다고 보니까 별놈 게 다 있는데, 저쪽에서 보시면 평남 용돌이 별자리 고인돌이 5,000년 전인데, 별자리라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별이라는 거를 갖다가 어느 사람이 뭐 머리를 그렇게 계속 봤다고 그래갖고, 그랬다고 해서 뭐 별이 뭔지를 알게 뭐예요. 그거 지 혼자 보고 머리가 아파서 그만두죠. 보통 사람들 뭐 북두칠성이나 한번 찾아보고 그 밑에 있는 카시오페나 그거 그런 정도 오고 그 다음에 아이고 머리 아파 안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별자리가 여기서 보면 별자리가 한 80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별자리를 계속 전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수하는 사람을 누가 밥을 줘야죠. 뭐 별만 봐갖고 하늘 봐서 밥 줍니까? 그런데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 별만 보는 사람을 밥을 주는 거를 5,000년이면 5,000년 그 전서부터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전수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글쎄 이 고인돌이 용동리 고인돌은 5,000년 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별자리에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행군을 할 때, 전투를 할 때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에 낮에 밖에 못 하죠. 왜냐하면 밤에 횃불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 데서 저 새끼가 횃불 들고 오니까 이게 공격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밤에 기어서 가든지 뭐 해야 되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고인돌 별자리로 해서 길을 알면 그냥 급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인돌 별자리 이거는 초1급 비밀입니다. 그럼 그 비밀을 지키려고 그러면 왜 지켜요? 먹고 사는 게 있어야죠. 그 지키는 녀석을 계속 밥을 줘야 된다는 거는 큰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큰 틀이 무려 5,000년 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애가 그 만만치 않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셨고, 남쪽에도 양수리의 고인돌 이렇게 하는데 한 4,000년 된다고 그래요. 우리도 남쪽에도 있고 북쪽도 그러니까 한 4,000~5,000년 전에 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비파용 동금 하는데, 우리 쪽이 나오는 데를 비파용 하는데, 사실 비파용은 우리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긴 하는데 비교적 중국하고 한국하고 박물관 가면 반드시 보이는 건데, 한국은 조립식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체식이에요. 요게 분리가 돼요. 우리는 대포도 분리를 해서 쓰고 그러는 아주 특별한 거였는데,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나온 것은 대충적으로 우리 동이족의 이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게 얼마쯤 되느냐, 비파형 동검이 얼마가 정도가 되는 적이었는데, 저쪽에서 보면 비파형 활촉하고 비파형 창꽃이 보시면 한 5,000년 되는데, 이 바른 쪽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옥입니다. 그 옥인데 여기서 보시면 비파형 형태가 있죠. 이거는 청동 전입니다. 그거보다. 그랬는데 비파형으로 그 칼이 옥으로 만든 게 5,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 게 쭉 있었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놈의 실력이 어디 갑니까? 우리가 그 청동 만드는 실력이 이렇게 쭈르륵 하던가 비파형 창고하니까 지금 이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데, 요게 21cm예요. 21cm인데 여기에 금이 13,000개가 있습니다. 21cm. 지금 제도 오는 사람이, 그 설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제도사가 2달을 그려야 된답니다. 저걸 보면. 그랬는데 좌우간 옛날에 몰라요. 저 옛날에 분들이 제도기로 했는지 몰라도 좌우간 만들었거든. 지금 이게 복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이 이제 섬세하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기원전 한 5세기서부터 3세기가 한 2,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알죠. 빗살무늬 통이하고 민무늬 통인데, 물론 빗살무늬라는 게 모두 우리는 아닙니다. 그걸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할 때 그때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랬는데,
빗살무늬로 하니까 저게 좀 더 잘생겼어요. 그것이 민무늬로 넘어가죠. 이 저 멍텅으로. 그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빗살무늬로 할 때는 그때는 이 그 노천에서 저거를 갖다 토기를 구우니까 지금처럼 과기저기를 안 돼 갖고 흙의 그 저 수분의 조성이 잘 몰라요. 그래서 구우면 잘 깨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빗살을 만들면 그게 잘 안 깨져요. 조금 이제 그 신축성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빗살무늬가 훨씬 오래전인데 그래서 능력이 나니까 이제 도자기 굽는 기술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빗살을 옵새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입니다. 일반 분들은 빗살무늬가 더 기술이 높을 것 같은데 사실 기술이 다른 겁니다. 비교적 우리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중국하고 그 다른 거는 중국은 주로 이와 같이 채도로 만들었어요. 거의 같은 시대에 뭐 물론 이제 연도가 좀 다르지만 이게 한 6,00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저쪽은 우리 쪽에서 만든 거기는 오는데 예 하여튼 이 우리가 그 한 10,000년 전, 7, 8년 전 뭐 이럴 때에 원형이 우리가 한 것이 빗살 뭐 이런 거다. 그건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장인데 이 동이족들은 뭐 저 비교적 순장을 많이 했어요. 무덤에 이제 왕초가 죽으면 사람들 갖다가 이제 묻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들 많은 분들이 그 산 사람을 죽여서 한다니까 그건 말이 되느냐 그러는데 옛날 분들하고 저희는 이 그 저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옛날에 한 3, 4천 년 전 할 때는 돼지값하고 사람값 할 때 돼지값이 훨씬 비쌉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생산력이 없어요, 사람은. 그리고 그다음에 순장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삼국 사기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 그놈의 세상에 왕초가 죽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같이 산다는 게 그 상당히 자원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왕초거든. 근데 이게 쭈르륵 하는데 한 100명 정도가 돼요. 고조선 때. 저거는 기원전 한 500년이니까 2500년 전입니다. 이런 정도를 그 저 한 산 사람 갖다가 꼴깍꼴깍 늘려고 그러면 대단한 실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련입니다. 강상무덤, 루상무덤이 이렇게 있다. 이와 같은 걸로 해서 고조선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면 한 5,000년 전에 국가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이 고조선에 그러면 있었다고 할 때 어디에 있었겠느냐 이게 이제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의 요령 지역의 홍산 문화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양의 대동강 유형, 그 다음에 중심지 이동이었는데 고조선이 지금처럼 여러 군데 있으니까 뭐 오느냐면 좀 느슨한 형태다. 그래갖고 뭐 요령에서 평양으로도 왔고 평양에서 요령으로도 가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다지역 중심설이니까 이 큰 틀에 느슨한 연합을 해서 요령, 평양, 한강 뭐 이런 데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평양이 아니라 요령 중심설로 봅니다. 평양도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중하 5,000년으로 보면 아까 사진을 보셨는데 이 퍼런 지역하고 나머지는 산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하고 전투하고 맨날 오는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요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륙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고구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나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당나라고 맨날 전투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되는 지역에서 매우 놀라운 저거는데 중국은 1990년도 전까지는 그 자기들의 저 역사를 볼 때 황제하고 전욱하고 치우가 세 사람인데 이 황제하고 전욱은 중국 사람이고 치우는 중국이 아닌 동이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전욱이고 여기가 그 황제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석상을 만든 것이 치우하고 황제하고 전옥만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동이족이 아까 해갖고 여기가 치우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면 전욱하고 치우하고 전투를 해서 전욱이 깨졌어요. 깨갱을 해갖고 아주 톡 껴서 어디로 가냐면 황제한테 가서 황제하고 연합을 해갖고 탕록이 여기 정도가 됩니다. 전투를 해서 탕록이 깨져서 중국이 이 둘이 통일을 하고 치우 쪽은 동이는 중국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가 저기입니다. 저거는 정주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1996년도에 9호 중점 하산주 단대 공정에 착송을 한 게 이게 뭐냐면 9차 5개년 계획에서 2000년 9월에 종계했는데 얘네들이 역사를 다시 만드는데 하운주를 하여튼 정리를 했어요. 이것이 끝나자마자 중화고대 문명 탐험공전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것의 중화문명의 근원을 탐구하는데 신화와 전설의 시대로 알려진 사망 5제 중국의 역사를 1만 년 전으로 편입을 하고 중국의 문명이 이집트나 수메르 문명보다 오래된 세계 최고의 문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이것에 관해서 이 지들이 역사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 역사가 올려지는 데가 지금까지 중국이 아니라고 한 동이족이라고 한 우리의 근거지라는 데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그 전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치유는 우리 쪽이고 이 중국이 이렇게 해갖고 천하를 통일해서 전 세계로 나갔다고 그러는데 역사를 내보니까 이 치유 쪽에서 역사가 10,000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중국의 역사에 지금까지 시조로는 황제 그리고 전욱이 깨갱무레이죠. 알라가 돼버립니다. 진의 시온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중화고대 문명탐원정에서 현 중국에서 영토에서 일어난 과거는 모두 중국의 역사라고 해갖고 한 것이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전의 일환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얘기를 하는 저기가 자 예전에 이게 요한데 따지고 보면 여기가 이제 대련에서부터 이렇게 갖고 요하가 굉장히 큰 강입니다. 큰 강으로 밑으로 해갖고 나오는데 요하 문명에서 그 중국에서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한 문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그 적봉인데 적봉이 빨간 산이라는 겁니다. 이 빨간 산 요하가 바다처럼 큰 데입니다. 그 바다처럼 큰 데에서 적봉산의 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요새 많이 나오는 홍산문화입니다. 이거는 동이족이 옛날에 1990년도까지 중국, 북한, 한국하고 항상 여기가 고조선의 근거지라고 중국도 인정을 하고 한국도 인정을 했던 곳입니다. 비정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어떤 점은 여기서 보시면 기원전 뭐 소화서 문명인데 사람 얼굴인데 얼굴 보세요. 쫙 째진 거 아시죠? 아까 저 눈을 보세요. 이게 약 9,000년 전, 8,000년 전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축대를 이렇게 쭉 싼 거예요. 그 내용이. 근데 8,000년, 9,000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저 마을이 나왔는데 이게 유명한 귀걸이입니다. 이 귀걸이가 나온 것이 뭐 결상이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결상이식은 문합리도 나오고 저 여수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적으로 여기에서 뭐 빗살무늬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음에는 여기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사회문화인데 용입니다. 용이 지네들이 했는데 용이 글쎄 그 가장 오래된 게 동이족에 있는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한 20m쯤 돼요. 용이 나온 것이. 거기다 그 다음에는 이게 저 부화문명인데 한 7,000년 전인데
제일 오래된 복골, 그러니까 한자 나오고 그러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가서 나오죠. 그것도 뭐 연대를 보세요. 7,000년 전이죠. 그 다음에는 7,000년 전에서 6,500년 전이었는데 중화정일봉이라 해서 중국이 자랑하는 게 용어고 뭡니까? 봉 아닙니까? 근데 봉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날짜도 좀 솔창게 하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는데 이 내용적으로 할 때에 중국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거를 보시면 이제 저 교과서의 당군에 대한 게 강력한 그 근거가 되는 걸 이걸 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서 깨경들을 한 겁니다. 뭐냐면 우아량이라고 그래 갖고 신비의 왕국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조양입니다. 조양 지역인데 이게 약 한 5,00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조양에서 가까운 데에 천원 지방이고 뭐 이렇게 갖고 원형이었는데 요게 이제 재단인데 한 5,500년 전 되는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백 개가 있어요. 몇백 개입니다. 저기 동산치에. 근데 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런다는 거는 어느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로는 이 여신묘인데 중국이 역사를 못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중국의 역사를 올리려고 하면 고대에는 남자는 깨갱이고 여자가 짱이거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서 여신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못 발견한 거예요. 여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아량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게 여신 묘입니다. 그 묘로 해서 했는데 유명한 것이 바로 발견이 되죠. 바로 이것이 뭐 저거를 마고라고 얘기하자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 보세요. 저게 누구 얼굴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저기 보시죠. 여기 봤더니 여기는 전부 다 남자가 나오지를 않고 모두 여자만 하는데 사람보다 3배나 큰 대형도 나옵니다. 이제 물론 제가 거의 부서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 그러는데 잭 찢어진 거 봐요. 이게 보고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너무나 잘 유명한 거지만 적석청. 우리 뭐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적석청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중국은 여기 보세요. 우아량하고 우리 적석청의 한국 적석 똑같잖아요. 위에 내용이. 이렇게 하는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거는 중국은 돌멩이로 무덤을 안 만듭니다. 어떤 경우도 안 만들어요. 근데 우리 쪽은 몽땅 돌멩이로 만드는데 이와 같은 거 적석청을 만들죠. 그랬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동이족은 누가 이제 죽으면 상가를 갈 때 지금은 부위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동이족은 부위는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어디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서 돌멩이를 그냥 마차로 가져가면 그냥 때리고 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이 내용적으로 해서 단 한 기가 없습니다. 이 적석청을 안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은어에 적석청이 있다고 그래갖고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신문에 나자마자 3일 후에 총알같이 태워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냐면 적석청이 이런 것이 아니고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이 돌멩이 좀 올려놓은 것 같은데 무려 3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농사를 져갖고 돌멩이만 봤습니다. 좌우간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민족성이 달라갖고 우리 쪽에는 돌멩이로 만들고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몽골. 여기서도 보죠. 그 다음에 옥기인데 중국에서는 그때에 보시면 이 옥이죠. 조그만 거 하나적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저 위에서 보시면 토기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동이족이 만들었는데 이 귀족은 토기를 안 넣고 옥을 하나나 20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은 저런 부장품들을 안 하고 옥만 가지고 갔어요. 옥을 갖다 중국이 상당히 높이 오는데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아량에서 450km 떨어진 그 옥은 수화목입니다.
그 5천 년 전에 6천 년 전에 거기서 옥을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이 옥은 우리나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연계가 있었다고 보죠. 이것이 바로 아까 본 흥룡화 요하는데 이 가운데 게 강원도 문화입니다. 문화입니 거고 밑에 게 여수 안도패충이고 여기서 보시면 은나라에서도 그래서 같은 계통으로 봅니다. 요것을 이때는 그런데 저게 글쎄 따지고 보면 홍산에서 거의 500km, 우리는 500km가 더 넘죠. 저 밑으면 뭐 마르고 닳도록 넓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뭐 당군이고 뭐 이렇게 곰 같은 게 오는데 저게 보시면 우아령에서 나오는 게 곰이빨입니다. 내용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 발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옥으로들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뭐 기초적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에서 이거를 내용은 모르지만 이 신비의 왕국이 우아령 홍산 그 문화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옛날서부터 부단히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5천 년이 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이 홍산이 국가가 있었다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내용적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더 그럼 내려오면 그 홍산에서 하가점 하층문화 이거 역사적으로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 당군시대 4300년 뭐 200년 상층문화 그런데 똑같은 자리인데 하가점 하층문화 밑에고 상층문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삼자점입니다. 이 삼자점을 같은 문화의 그 고조선의 당군 4300년 오는데 이 삼자점에 여기서 보시면 우리의 그 고구려금의 기본은 뭐는 치입니다. 근데 4300년 전에 이거는 4300년 전 4500년인데 치가 아주 정확하게 들려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치라는 거 왜 만들었겠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뭐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문이거든요. 전부 치입니다. 옛날에. 근데 봤더니 그때는 그 사람이 남자가 좀 적었대요. 키가 적어서 여러분들처럼 뭐 크지를 않고. 그 다음에 성자산 산성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4000년 정도 넘는데 저 위에 산성을 저렇게 쌓은 겁니다. 그래갖고 성을 쌓고 여기 제단이죠. 그래서 그 내성과 외성 쌓고 주거지가 230이나 되고 적석청 석강묘 제단터 어쩌고 저쩌고 빗살무늬 비파형동건 뭐 옥기 이런 게 쭈루룩 발견되는데 저기가 보시는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한 1000군데가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군데라고 그러면 뭐 거기서 몇 사람을 1000군데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큰 규모였다는 건데 이것이 무려 4300년 바로 당군 시대입니다. 그 내용 정도가. 그러다가 보니까 얘기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가점 하층문화 성자산상정에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역량이 완성되어 있다가 바로 써 있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고조선하고 그 당시에 적었는데 비정언가 아니라 자료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아야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 매우 큰 문제인데 중국 측이 그동안 고조선의 근거지로 예상하였던 곳에 5000년에 5000년 신비의 왕국이 존재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중국이 기원을 5000년으로 올려서 지금 나오는 게 중화 5000년입니다. 자, 그랬는데 신비의 왕국이 있던 광대한 지역인 하가점 하층문화가 약 4200, 3000년 이게 당군이 있었을 때 국가가 존재했으며 이것이 적석청 비파양동건 빗살무늬 옥기 이건 말 하나 만합니다. 여기를 어디를 의미하는지 금방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동북공정이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1990년도까지 뭘 저기를 했냐면 황제하고 전욱이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치우는 동이족이라고 얘기를 해서 중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저 조양이고 홍산을 이 중국 쪽이 아니고 동이족의 우리 쪽에서 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고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역사를 내보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한 3, 4천 년이 높아요. 자, 그러면 동이족이 지보다 역사가 높죠. 이런 모순을 어떻게 했느냐. 그야말로 놀라운 일을 중국에서 한 겁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이 황제는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화하족이고 이렇게 전국했는데 이게 1990년에서 1995년 전에 놀라운 발상으로 이 황제가 지금 중국의 시조입니다. 이 시조가 동이족이라는 겁니다. 치우어고 같이 적었는데 황제가 동이족이에요. 이것이 이 그 유명한 동북공정인데 그때의 황제가 연대가 4700년입니다. 치우어고. 그러니까 단군이 당연히 그 지역에서니까 황제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에 우리 쪽에서 잘 몰라갖고 대응을 고구려로 온 거예요. 이제 지금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동이족이라 그러는 거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동북공정의 원흉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얘기를 제가 뭐 이런 내용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황제든지 치우든지 뭐를 갖고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분리가 없이 그냥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에 지금 뭐 땅 찾기 뭐 이런 걸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고조선이면 고조선인데 이런 거를 우리 역사서부터 찾아가서 선용을 거는 선용을 하고 그런 문제서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땅 찾기가 지금 막 될 거고 어쩌고 중국 사람이 또 그 유명한 요하지방 땅 뭐 한국한테 주겠어요. 저거를 동국 사람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이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했다는 거. 이것을 한국에서 잘 몰라갖고 그야말로 이 우리 쪽이 피박살이 난 겁니다. 말하자면 그냥 손해만 박박 났는데 그나마 바로 이걸 갖고 교과서에 넣어서 당군이 완벽하게 부활을 한 겁니다. 그것은 물론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년 이렇게 모든 거를 과학으로 풀어서 해줬다고 이렇게 보고요.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끝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지금 같은 내용에 갖고 이제 후배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거를 보다 강력하게들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무장이 세이죠. 그 큰 무장이 되면 우리가 뭐 중국한테 꿀릴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거 단 하나 그런 문제 우리가 대안을 갖고 그거에 이 조치들을 좀 잘하면 되는데 아마 많이들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여기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제 오늘 뭐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특히 우리의 역사에 관한 큰 틀에 관한 거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력하게 나가야죠. 우리가 그런데 거짓말할 건 없습니다. 왜냐? 고조선 뭐 옛날은 뭐 신화가 아니고 이제는 신화가 넘었습니다. 역사로 돌아왔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후배들 많이 이끌어 주시고 이러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